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왜 좀 지켜보고만 있느냐.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시사 문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지만 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제자분들 중에 경찰관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호신술과 관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무도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길거리에서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낮은 아니었죠. 대로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친구라고 합니다. 잠깐 화면이 이제 유튜브 쪽에 공유가 돼서 어떻게 보게 됐어요. 지금은 없어서 자료 화면이 홍보를 못하겠지만 기사 같은 데서도 요약된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친구인데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한 명은 작았죠. 작은 애가 작은 칼을 들고 길거리에서 이제 범죄를 일으켰는데 좀 이제 놀라웠던 게 무기를 들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있는 작은 친구가 하는 상황에서 덩치 큰 친구가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마 그 친구가 동물적이지만 약간 강함의 순위가 좀 더 높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기를 들었는데 겁먹지 않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무기가 든 사람과 대치할 일은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도장에서 스파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하고 제자분들, 경찰관분들이 좀 계셔요. 그분들이 실제 한 1, 20년 정도 이제 현장 경험도 굉장히 기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여러 가지 무도를 습득하고 계시고 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무기를 들었는데 발차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게 실제 이제 무기를 든 사람과 대치를 하게 되면 피하는 게 제일 좋죠. 피하는 게. 근데 여기서 그냥 도망간다 하면 사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범죄도 일어나지 않겠죠. 도망갈 수 없는 상황, 내가 도망가면 다른 사람이 다친다거나 내 가족이 다친다거나 할 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대치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선제 공격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기를 버리고 다시 이제 공격 성향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자극하는 것보다 일단 거리를 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칼이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대치를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지 말고 상대가 공격이 오면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칼이 날라오면 이렇게 막던가 아니면 가까이서 이렇게 피하고 제압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하고 탁 부딪히는 순간에는 반드시 흉기를 먼저 제압해야 되겠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흉기 든 손을 잡든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방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호신에서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서로 부상 없이 끝나면 무승부라고 하는데, 사실 무승부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승리입니다. 그래서 복싱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몸을 상대 앞에서 몸을 흔들어서 피하면서 카운터를 넣는 연습을 하지만 실제 무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보법 같은 걸로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뭐냐면 칼이 앞으로 올지 옆으로 올지 어떤 각도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이에서 그거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임이죠. 그래서 백스텝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백스텝을 써서 거리를 두다가 어차피 상대가 칼을 쓰는 게 능숙한 사람이면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인이 칼을 들고 흥분한 상태에서 휘두르면 거리를 두고 뒤쪽으로 계속 거리를 두면서 피하면 헛스윙이라든지 아니면 휘두르다가 빈틈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그때 확실한 순간에 들어가서 공격보다 흉기를 먼저 제압하고 그리고 상대의 신체를 제압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좋죠. 도망가란 말입니다. 상대를 꼭 해야 된다면, 사실 저도 몽둥이 정도는 몰라도 칼을 든 상대를 상대해 본 적은 사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뇌피셜일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화장품 가게인가? 그 앞에 이제 구석으로 몰린 상태에서 칼에 찔리게 되는 장면이 있던데, 그쪽으로 가는 건 사실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테러가 확보된 상황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거리를 벌려서 상대가 빈틈을 보일 때, 그러니까 흥분한 상대니까 확실한 순간에 흉기를 제압하고 흉기를 먼저 떨쳐낸 후에 상대를 제압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부정적인 이제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경찰관이 인도 쪽에 정면으로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차도 쪽에 계시던데 저는 그 위치 선정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경찰관이 도로 쪽에 안 계시고 정면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서 있었으면 걔가 도로 쪽으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되기라도 하면 사실 경찰관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왜 좀 지켜보고만 있느냐. 결국은 또 도망갔죠. 바로 앞에 있다가. 근데 이제 경찰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출동을 해서 어떤 사람이 범인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칼을 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동영상 보는 우리랑은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면 상황 파악을 일단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이저건을 쏘죠. 테이저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니까 이게 바늘이 2개가 나가서 2개가 꼽히면 전기가 흘러서 상대를 제압하는 건데 실제 경찰이 그 3단봉 같은 걸로 이제 꺼내서 실제 때리는 장면 안 나왔는데 타격으로 상대를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답니다. 실제로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제압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때리는 타격은 공격하는 이미지가 강해서 좀 나중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 이제 법이 조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범인한테 맞으면서 잡는 게 낫지 자기가 안 맞으려고 타격 무기를 휘두르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답니다. 실제로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개 물어봤는데 테이저건 같은 거 훈련을 얼마나 하냐 하니까 뭐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답니다. 경찰학교에서 일단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테이저건을 맞아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경찰관분들은 충분히 훈련하고 테이저건 맞아보는 훈련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저건이라는 게 실제로 4-5m 거리에서 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발이 다 바늘이 꽂혀도 약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건 총기의 문제지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더 가까이 쏘기에는 사실 위험하죠. 그래도 총인데 멀리 쏴야죠. 3단봉 같은 경우에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다고 동영상 본 사람들 정말 그 섬세하게 보시더라고요. 거꾸로 들었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3단봉에 이렇게 들면 실제 무전을 한다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거꾸로 드는 거를 또 연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들고 앞으로 들고 같은 거 가지고 경찰관을 뭐라 하면 그 부분만 보고 경찰관을 갖다 비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기가 맞더라도 몸으로 삐대서 제압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대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경찰관이 뭐 무기를 버리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말 듣는 범인은 이때까지 거의 없었답니다. 당연히 없겠죠. 물어보고 맨몸 제압하다가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맨몸 제압할 때 그 유명한 영상 있죠. 허리 후리기로 탁 매다 꽂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거든요. 사실 그게 위험하죠. 맨 땅에 그렇게 상대를 내다 꽂는 거 위험한데 실제 이미지상 한 대 때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던지는 것보다 때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범인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때리는 거는 공격적인 이미지고 넘기는 거는 제압의 이미지가 강해서 때리는 거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3단봉으로도 무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 근데 그 무기 못 떨어뜨리죠. 무기를 어떻게 칩니까 거기 몸 때리기도 힘든데.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제일 잘못한 거는 범인이죠. 범인인데 보면 경찰관들이 항상 욕먹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관이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칼을 찌른다고 해도 빨리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이 총기나 무기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도 조금 이렇게 호신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총기 사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올린대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좀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명시돼서 실제 경찰관들이 자기 몸을 지키고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분들도 저희 도장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관 보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맨몸으로라도 범인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체육관 같은데 사비를 들여서 나와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찰관 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이제 발차기를 해서 만약에 칼 든 사람을 제압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쿠도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스.